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고 히든카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무려 3개나 있거든요. 야, 멋집니다.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받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2부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히든카드 종목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 접수 종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리노공업입니다. 네. 어떻게 가격대가 14만 1,000원입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날아오르기 직전에 딱 그 위치잖아요. 비중이 더 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모든 걸 미래에서 오셨나 봐요. 모든 걸 거셨습니다. 100%의 비중으로 지금 48% 이상의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이건 뭘 알고 산 게 아닐까. 나 너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지나고 그러니까 나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나도 네. 기가 막혀서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시청자 1466님의 종목인데요. 정말로 거의 바닥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네.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지금 100%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50%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연말까지 가져가면서 배당에 대한 수익까지 노리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제 22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는 25만 원입니다. 네. 자,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25만 원 찍고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인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25만 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네. 내년에는 또 리노공업의 전망이 좀 바뀌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병훈 전문가부터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요. 일단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가 되겠습니다. 그닥 굉장히 가져가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일단이 한 붙었다는 건. 25만 원은 힘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우선 자세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리노공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목표가를 한 19만 원 이렇게 잡았나?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소켓류에서는 뭐, MS 1등 최고 네, 탑이죠.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진율도 40%대 나오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시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시장 워낙 적은 상태라서, 그래서, 매출이 계속 성장은 하는데 두 자릿수 계속 성장해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장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패키징하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으면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조금 뭐 한 1, 20번 높은데 시가총액 2배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많이 커지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얘는 이제 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이. 그래서 그 안에서 확실히 잡고 있으니까 기술력 모두 1등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세라는 게 평균적인 어떤 시세가 있는데 지금 시작한 단가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을 하고 시작해서 저가 보면 54,500,00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 5배 왔거든요. 22만 5배요. 예. 그러면 정확히 목표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 목표가예요. 이제 지금 시가총액 3조 1,000억이니까 이 정도 25년도 정도의 예상 실적이 지금 반영된 상태고 만약에 이 주식이 한 40만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규모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한 7조 정도 막 이렇게 나온다면 40만 대가 그러면 그 정도로 나오려면 영업이익이 한 뭐 5천억 정도는 나와야 된대요. 지금 아무리 이제 독점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더라도 현재 상태에 적정은 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뭐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6, 7조의 영업이익, 시가총액 갈 걸로 보여요. 그럼 한 4, 50만도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 40만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많이. 네. 그럼 여기서 이익을 확대할지 내가 들고 갈지 아니면 팔고 다른 거 갈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표가 25만 아무 의미가 없는 생각이고요. 본인이 산 단가, 산 가게 지금 50%를 왔거든요. 네. 50%를 비중 100% 샀으니까 만약 올해 6월에 샀다면 진단 요청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앞으로. 지금처럼만.
지금처럼 50%, 100% 비중 사서 50%를 9번 먹으면 1,000만 원 가지고 3억이 됩니다. 그렇죠. 30대. 1억이 30억 돼요. 잘하는 거죠. 그죠? 네, 잘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1억 정도 넘을 거예요. 리노공을 사셨으니까. 시가총액 20등 안에 있는 코스닥이 최고 좋은 반도체 장기적 안정. 이 리노공업은 거래량이 적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한 15%밖에 안 빠진 것 같아요. 잘 버티고요. 20년, 이 코로나 때 보시면 2020년도면 거의 안 빠졌거든요. 거의 안 그렇다는 얘기는, 잘 안 빠졌다는 얘기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사가지고. 근데 이번에 배당을 생각하는데 배당 1.5%밖에 안 돼요. 배당 수익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00% 샀으니까 네. 50% 이익 실현하고 또다시 비슷하게 이렇게 50% 이상 나올 것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리노공업은 스페셜리스트긴 한데 약간 이제 노는 물이 좁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주셨어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일단 리노공업이 워낙에 좀 강점이 확실한 기업이에요. 이제 지금 리노공업에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노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핀이 쓰면은 조금씩 이제 끝이 닳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소모성 부품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또 이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리노핀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이제 미세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핀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반면에 진입 장벽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리노공업이 확실하게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끌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도가 확실하게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던 건 최근에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한 19만 원대 정도에서만 확인을 했었더라도 확실하게 조금 들고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20만 원대 넘어오면서부터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털어내는 움직임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네.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 신고가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이미 굉장히 잘 올라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가면 가는 건데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물량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저는 추세가 깨지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내년에도 실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추세를 딱 이 저점 구간으로 이제 형성을 해서 끌고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단가가 추세를 깨느냐 마느냐 하는 단가였습니다. 그럼 저라면 이 단가 이탈할 때 한 차례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를 노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눌렸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22만 4천 원 이전 고가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 단가로 치면 한 20만 5천 원, 20만 원 구간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한 차례 수익 확정 지으셨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수익 확정을 지어야지 그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두 분께 들어보겠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가격 전략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목표가는 22만 4천 원 안내 드리고 손절가는 20만 5천 원보다 조금 더 넓게 봐서 20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훈 전문가는요? 네, 이미 22만 4천 찍고 60분에 무너지고 있어서 반정, 내일 잠깐 반정 21만 3천 원, 한 4천 정도 오르네요. 네네. 2% 오르면 팔고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0만 원 손절가입니다. 네. 자,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시니까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맞아요. 다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리노공업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뉘앙스가 비슷하셨어요. 우선은 최병훈 전문가 매도 의견이시고요. 목표가 21만 3천 원, 손절가 중요합니다. 20만 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일단 보유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2부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 네. 가장 그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워야 산다 해서 좀 보고 다음날 시가에 한미약품을 사셨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셨던 가격이 31만 2천 원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자,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더 담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확 올라가 버려서 바로 저 지점. 아, 그러네요. 기가 막히게 듣고 바로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손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라서. 내려가면 추가 매수 대응할까요? 행복한 고민 감사합니다. 왜 비중 10% 실었냐고 혼내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좀 한미약품 좀 잡아주시죠. 제가 혼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신 것 다 같아요. 알고 계시는군요. 사전에 커트를 하려고. 소형주와 대형주가 있으면 이제 네. 이 한미약품은 대형주죠. 그렇죠. 네, 네. 대형주는 10% 사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네. 소형주는 뭐 테마주라는 거 10% 사도 한 뭐 50% 100% 가는 것도 있고요. 금방 지난번에 지난 이 시간에 제주 반도체를 8,000원대인데 제가 13,000 목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한 4, 5천 원 먹으니까 수익률이 40, 50% 되잖아요. 네. 이런 주식은 이제 10% 정도 사도 50% 먹으니까 돈이 되는데 초대형주들은 뭐 삼성전기부터 삼성전자부터 뭐 한미약품 이런 것도 짧게 보면 이제 10% 사가지고 10% 먹기도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21만 원 한무액 해서 30 몇만 해서 목표가 다르군요. 갔었거든요. 32만 하고 다시 또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한미약품은 10% 비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하면 저기죠 71만 9천 원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준 1,000만 사면 1,10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없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비중은 항상 내가 31만 2천에 샀으니까 10%그 가격 이하로 빠지면 저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줄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전 차트에 가르쳐 들었듯이 항상 주식은 강한 것은 지지선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자, 급등하고 거래가 5% 급등해서 이 주식은 한 3%도 안 올라갔는데 하루에 5% 올라갔어요. 갔다가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반드시 위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밑으로 가면 첫 번째 내려온다고 바로 사지 말고 천천히 22평선가 내려오면 추가해도 되고요. 만약 이렇게 다시 치는 날이 있습니다. 위로. 다시 이제는 이게 여기 4만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34만 원 돌파하면 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제가 내년도 유망주기 때문에 내년을 유망하면 한 50%에서 기본 뭐 40만 내년에 가는데 50%에서 아니면 2년 정도 3년을 보면 71만 9천 원을 다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한 90만 원까지 버는데 한 3년 정도로 그러면 4, 5, 6, 7 27년도 신제품이 비만치 나와요. 그럼 3년을 보고 있으면 내가 3배를 먹으면 1년에 한 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의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중은 30%는 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혼 안 나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10% 갖고는 안 된다. 30%까지 추가 비중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한미약품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 배우신 김에 확실하게 따라가시면서 네. 90만 원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는 것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제주 반도체인데요. 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 잡으셨는지 미리 잡으셨는지 어떤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번 주에 괜찮다. 조금 네. 했다가 네. 이게 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80%를 넣었거든요. 비중이 80% 그럼 약간 불타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단가가 13,000 얼마 때 오늘 막 그러길래 또 올라서길래 네네. 저도 그냥 같이 올라타려고 또 넣었어요. 그러셨어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계속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거든요. 일단은 정확하게 매수 단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420원. 13,420원에 80% 가지고 계시고 이제 갈 때 나도 확실하게 좀 수익을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워낙에 잘 가던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좀 희망을 실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럼 계속 어떤 가지고 점을 있으려고 안 팔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렁하셨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하락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해석을 하면서 시청자님 가지고 계셨던 이 투자 비중 80%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법 찾아볼게요. 네네. 일단 진정하시고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은 정신을 약간은 좀 똑바로 차리셔야지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이제 상당히 좀 배가 아픈 종목이거든요. 왜 이제 배가 아픈 종목이냐면 예전에 이제 5월 달에 한번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때가 아마 언제였냐면 한 요 정도 구간 요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점에서 추천해서 약수익 정도 이제 챙기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아까워했냐면 요때 구간 있죠. 이때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게 되면 이 구간에 수급이 너무 긍정적으로 잘 들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수익 됐을 때 이거 약간 매물 구간에 막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더니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배가 정말 많이 아팠고 이게 가는데 수급을 또 엄청나게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수급이 너무 긍정적인 걸 저도 아니까 이거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따라갔어요. 왜 안 따라갔냐면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움직였었던 단가 자체가 4,000원부터 5,000원, 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점 구간, 6,000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을 밀어준 구간 대비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제주반도체도 또 마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제주반도체는 예전에 산 이 사람들은 다 수익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권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가에서 물량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5,000원 구간 대비해서 3배 정도가 오른, 거의 3배 정도가 오른 단가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가 살짝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줬어요. 그러다가 어제 윗골이 그렸고 오늘 음봉 나왔죠. 그러면 약간은 물량이 빠져나왔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11,500원 구간이 지금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단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혹은 9,000원 후반대까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께서 지금 손실폭이 너무 커져 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 보면 접근하신 단가 자체가 이미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을 바라시는 것도 조금은 욕심일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3,000원 근처 구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안 나온다 싶으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잡으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할 것이다. 추세가 살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저는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
생각을 하시고 저점 이탈 시에 정리, 그 다음에 상승 나와주면 일단 1차 목표가 13,000원 구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면 이제 수익권까지 노려주시는 그러한 대응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이제 대장줍니다. 최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인데 많이 상승이 나온 만큼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는 매매보다는 전략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워낙에 대장으로 움직였었으니까 그래도 한 번에 좀 치고 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 구간만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권 나와주면 땡큐, 그렇지 않으면은 매매를 조금은 내가 좀 무리하게 했구나 정도로 이제 인정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시고 조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래쪽으로보다는 그래도 내일장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기를 저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요. 시청자님 너무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손실 잘 줄이시고 꼭 빠져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주 반도체. 아,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모두 위로와 함께 응원을 전해드리면서 아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네, 잘 나오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잘 네.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배선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194,100원. 15%신데, 어쨌든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10월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다시 한번 좀 더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딱 끊고 나와야 되는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예전에도 한번 카카오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도 20만 제가 이제 히든카드 해드렸고요. 예. 그때 목표가 28만인가 어쨌든 있는데, 단기적인 6개월 목표 28만 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상 고점도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사상 고점이 40만 정도인데, 자, 그러면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이제 포털사 1등이고, 네. 우리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미국에는 MS가 이제 가장 앞서 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AI 그렇죠. 이제 실제로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네이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측면, 오늘 이제 제가 배워야 산다 해서 내년에 유망산업과 유망 주식계, 유망산업 중에는 인터넷이 들어갔습니다. 네. 인터넷과 게임이 들어갔어. 그 핵심 수혜주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은 뭐 내는 세계 1등주 사겠다면 MS 사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부터 제가 AI 시대 시작됐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0년 한 번도 계속 전내 종가 12월 종가라 사면 그다음 무조건 수익이 난 거예요. 2002 작년만 빼고 작년은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30%. 그거 빼고는 늘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래서 미국 MS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더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네이버 같은 거고요. AI를 직접 접목해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네이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네이버도 이렇게 매출을 보면 2020년도 5조 3천억인데 올해 9조 7천억, 25년 12조예요. 아, 2배 이상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조 2천억인데 영업이익 올해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에 정체됐다가 1%. 잘하고 있네요. 1조. 계속 늘어나요. 네, 잘하는 그건 거죠. 주식만 빠진 거죠. 이게 주식만 이렇게 빠진, 이익은 늘어나는데 외국인 비중이 이게 50%가 넘으면 이제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서 그런 거고요. 네. 다시 또 외국인 비중 이것도 50% 넘을 거 보여요. 다시 사면 이거 쉽게 돌파합니다. 그래서 46만 5천 원이 21년도 고가인데 그럼 21년도 우리 워낙 장이 좋고 3,000포인트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 2, 3년 정도 MS보다 늦다 하더라도 그럼 주가가 올해 MS 작년 올해 다시 회복하고 다 돌파했잖아요. 사상 고점을. 이것도 올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2년 늦다면 25년도 이거 46만 5천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만이니까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몇백 프로 기본 먹는데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50% 연간 50% 이상 낼 수 있다면 해도 되지만 저는 비중을 추가 매수해서 자금이 하시면 집중 투자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40년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주 중요하건 장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사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손해 났다가도 무조건 먹어요. 기다리면. 그래서 이 침체권이 오면서 계속 주식이 빠졌는데 이 침체권 오면서도 3번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하락 파동 여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행보 파동이 있는데 행보 파동을 계속 했으면 이제 그래서 모멘텀이 없어서 외국인도 계속 팔고 그래서 그런데 일봉 차트를 보니까 62평선은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돌파하고 가다가 눌림목 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주봉 차트도 62평선은 이미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향만 남았습니다. 빠르지 않더라도 네. 이런 거 기다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28만 1차 목표가고요.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 보면 46만 5천도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달한다. 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가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다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 28만 원 그리고 2025년 장기 목표가 46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소니님이 올려주신 어보브 반도체 살펴볼게요. 15,030원 매수가거든요. 비중 10%거고요. 오늘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15,000원이면 2년 정도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추가 매수를 하신 가격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고 특히나 어제 워낙에 큰 장대 양봉 그려냈고 오늘까지도 장 초반에만 해도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자마자 오늘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네. 이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파란불 달린 게 조금 불안도 하실 것 같아요. 물타기도 했습니다. 좀 가망이 있겠습니까? 아쉽네요. 아쉬워요. 오늘은 저는 타이밍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을 제가 11월 28일 날에 또 이제 오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보브 반도체가 이제 주력 제품이 MCU 반도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소형 가전 쪽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결국에는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핸드폰에서 뭐 그다음에 뭐 패드로도 들어갈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스피커 이런 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도 같이 온디바이스 AI 수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보브 반도체를 언제 이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요때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게 되면 쭉 조정이 나오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 구간의 안내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보브 반도체는 이때 수급이 들어가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올라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게 오늘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때 11월 말에 그걸 보셨으면 그러면 이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제 오늘 해서 어보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지금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어제 윗골이 그렸죠. 오늘 음봉 나타났죠. 그러면서 물량이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모아왔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단가 위치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약 한 12,500원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12,500원 구간에 위로부터 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터운 모습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보브 반도체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온디바이스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갔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2,500원 구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간 뚫어주려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겠죠. 그래야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뚫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12,5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 구간이 11,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11,000원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보브 반도체는 어찌됐든 온디바이스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2등주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보면은 한 차례 정도는 더 대응할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개월 정도 또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리시는 거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그때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처럼 다시 바닥 잡고 수급 들어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 기다려 라고 하시면 11,000원 구간 이탈 라인, 손절 라인 잡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12,500원. 12,500원 뚫어주면 조금 더 이 수익 만회 쪽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1,000원에서 단기 대응이고요. 온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대응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요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제 나왔으면 이제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됐든 그런 근원 생산자 물가가 지수가 됐든 네.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병훈 전무관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예상에 좀 부합하면서 하락세가 좀 유지가 됐고, 생산자 같은 경우 약간 좀 부진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연준에서도 뭐 인하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인하는 아직은 기대할 연준에 나올 건 아니고, 아닐 거 예, 보이고, 이제, 소비자 물가는 거의 동행을 하는데 생산자 물가는 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더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보는데 1월 달부터 이제 물가 지표가 둔화가 확실히 나온다면 네.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오히려 주식은 미국 주식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을 하야하면 기존에 주식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금리 인하에 기대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 할지가 중요한 거죠. 네. 실제로 금리 인하할 때는 주식은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 주식은 이제 추세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미국 주식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 안 빠지면 괜찮은데 1월까지, 지금 12월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좀 미국 주식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보다는 이제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또 바로 나온 경제 지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내일장에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수고 많습니다. 네, 아이고, 또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우, 저는 뜻하지 않게 네. 어떻게 우리 딸이 NC 쇼프트를 추천을 해가지고 따님이? 좀 사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얼마에 사셨어요? 26만 원 선이요. 딸이 그걸 언제 추천하던가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얼마 안 됐죠. 그쵸. 되셨고. 최근에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28만 원 간 거를 안 팔았는데 그렇군요.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좀 고민이 많습니다. 20%입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뭐 신작 나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지금 그 부분 다 뱉어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렇죠? 예.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훈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늦게 고민이 많네, 그죠? 늦게 예, 전화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따님이 고민이 주식 많습니다, 잘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따님 주식해서 돈 벌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말도 안 그냥 나와요? 하지 않는 애인데 게임을 아이고. 좀 많이 합니다. 아, 게임을 좋아하는군요. 그럼 요즘 네, 그러면 네. TL 게임, NC소프트한 게임이 재밌대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을 즐기던데 이것도 이거는 핸드폰 할 수 있는, 예. 이거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물론 리니지 게임 그랬어요. 근데 저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따님이 하는 게임은 어떤 회사에 어디 걸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좋죠. 네, 저는 좀 그 게임 회사를 좀 알죠. 우리 상장된 지금 NC 말고 다른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주식은 어때요, 게임주?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 주식은? 다른 게임주 한다며요, 따님은. 예. 뭐 그거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서 뭐 게임에 그러네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주 관심, 제가 오늘 배워서는 내년에 간신주예요. 근데 NC소프트는 간신주가 아니에요. 벌써가 이후에 신작을 이렇게 11년만 내놨는데, 신작 나오자마자 폭락했거든요. 아이고. 그 다음에 희망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만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역작으로 내놨지만. 그래서 NC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모바일 게임 처음 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반타작 나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26만 원인데 물론 26만 원 가격은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언제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 기술적으로 보면 26만 5천 정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파시고 다른 주식 사고 혹시 커리포튼 이런 거 아세요? 아니 게임주. 제목은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거 안 사고 NC 사가지고 게임에 그래서 근데 이제 NC는 많이 빠졌잖아요, 솔직히. 빠져서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죠. 신작이 돼야 돼 올라가는데 신작이 11년 만 신작이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카포 크래프터는 안정적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틀그라운드 있지만 기대도 되고 아직 신작이 나오지 않은 주식은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나오면 실망하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미 신작 나오기 전에 옛날에 20만 원 초반에서 NC소프트는 제가 요 진단에서 20만 원 초반에는 이제 21만 원 되는 이제 올라갈 거다. 기술적 목표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보유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 손절을 한다면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라서 손절보다는 보유했다가 반등 시에 26만 5천 원 가면 비중을 줄이든지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고요.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기술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월봉상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하락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락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크로스 양봉 다음 달 1월 달 양봉 뜰 걸로 보여요. 그럼 2월 달, 3월 달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한 26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시간 좀 투자하시면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해결되셨어요? 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따님보다는 이제 어머님이 직접 마음을 먹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다른 종목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주식도 모르는 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식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너그럽게 한번 봐주시고 다음 거로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입니다. 예. 아이고. 참.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아주 유쾌하시고 또 많이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좀 해외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 되게 빠르네요. 자, PPI 발표 이후에 크게 좀 유럽 증시는 변화는 없습니다. 한 0.28%인 영국이 가장 높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약간 강보합 정도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폭은 없고 역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쪽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는 흐름입니다. 네, 내일은 많이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히든 카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